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역시 빠지지 않고 매크로 변수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화로 인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바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먼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사실 이제 9월이나 12월 안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추가적으로 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좀 드는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까지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전일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를 1.5%로 정해졌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은 적고 만약 액션이 나온다면 금리의 조작보다는 추경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6월 금통위에서 인하를 단행하게 된 데는 크게 한 두 가지 요인이 주요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하는 등 그 메르스 확산에 대한 공포가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켰고, 최근 123엔을 넘나들고 있는 달러엔 환율과 엔원 환율의 하락세 등 국내 수출 경기 부담이 가중됐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6월 들면서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소비 심리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까지 국내 수출 증가율이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인하 이후에 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그 향후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필요하면 추가적인 경기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하반기 추경에 대한 기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떤 기준금리를 이제 더 인하하기보다는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두셨고요. 설명을 해주시면서 소비심리 위축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중심에는 또 메르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6월에 경제지표 나오는 것을 봐야 더 좀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우리 국내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메리스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국내 6월 지표를 받아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내수 경기 위축을 불러올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저희가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내 관광객 수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요커, 일명 중국인 관광객들의 취소율이 약 한 20%를 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면세점과 백화점 등의 타격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률적인 비교는 다소 어렵겠지만 지난 2003년 5월이죠. 사스 때는 관광객 수가 전년비 약 한 40% 정도 감소한 사례가 있고 지난 09년 신종플루 때에는 여행업 매출이 전년비 한 25% 정도 감소했던 그런 국내 경기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메르스가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사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LG경제연구원에서도 이제 사스와 비교를 해서 우리도 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위기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 얘기를 한번 해봤고 또 다음 주 시장을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또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뭐 이벤트들 그리고 변수들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주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6월 FOMC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18일 새벽 3시에 종료되는데요. 이번 FOMC에서 살펴볼 부분은 크게 한 두 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준의 수정 경제 전망이고요. 전일 미국의 5월달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그 이전에는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등 그 전반적인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다만 그 IMF와 세계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여전히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경제 지표 개선과 함께 연준이 미국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관심거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반기 금리 인상 시사 가능성인데요. 지난달 5월 22일이죠. 그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었고요. 이후 고용지표 호조가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일고 있다는 점에서 6월 FOMC에 대한 경계감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시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다소 저희가 염두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2013년 버냉키 쇼크 이후에 고용지표 호조가 나타났고 그해 6월에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시사하면서 금융시장의 조정을 받았던 경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역시 우리가 어떤 이벤트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투자 전략도 팁을 좀 주시죠. 그렇죠. 오늘 다뤘던 내용이 한국은행 금리 인하, 하지만 추경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다음 주 6월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인데요. 개인적으로 볼 때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는 않더라도 하반기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다소 관망적인 자세가 한 주간에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 그리고 매크로 변수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앞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가격 제한법 확대에 대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